잃어버린 10년이 오면 그냥 K자로 정말 격차만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미 집 한 채씩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이자율 락 해놓고서 있던 사람들은 그냥 뭐 라이프 as usual일 테고.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뭐 누가 잘해서 이런 것보다도 약간 재수가 있고 없고 그런 그러니까요. 거라서. 아니 리파이낸스도 대부분 했을걸? 아니 집을 진짜 요즘에 몰개지를 7% 이렇잖아요. 내가 이제 뭐 그냥 월급쟁이들이면 내가 버는 돈 똑같은데 그럼 살 수 있는 집 가격이 차이가 엄청 커지는 거야. 부담이 엄청 되지. 그렇다고 다운페이를 그러면 더 올리던지 해야 되는데 원래 사고 싶던 집을 살려면 돈은 또 어떻게 모으냐고.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월세 부동산이 좋을 것 같다고 그때 내가 그랬잖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야 고정금리로 30년간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거 리파이낸스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은 덜하고, 물론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일단 새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다 막혀 있는 분위기라서.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갈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 사실상. 뭐 페드가 언제까지 금리 인상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항상 불안감이 있는데, 근데 결국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집값도 생각보다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지금도 조금 떨어졌지만 원래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만큼은 쉽게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뭐 그런 거를 노리고서 연준이 사실 인플레이션 보는 수치에 PC에 굉장히 거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그게 꼭 집값 이런 게 아니라 렌트비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사실상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를 떠나서 렌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진짜 얼마 안 됐어. 최근에 렌트가 엄청 셌거든. 그래가지고 연준이 이거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할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새로 사람들이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거잖아 집을 살 때. 그러면 결국은 렌트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렌트 시장이 굉장히 핫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 몇 달간 뭐 이번 연도 초부터 뭐 부동산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부터 부동산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고 렌트 가격이 진짜 더 올라갔어. 그 이후로 엄청나게. 최근 들어서 꺾이기 시작해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안 떨어져. 그게 사실 연준의 큰 그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임대 부동산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이냐는, 렌트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변에도 후배가 집값이 떨어지느냐 금리가 떨어지느냐 이거를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집값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금리는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지? 부담은 그대로구나. 부담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지? 막 헷갈린다는 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 기다리는 분위기더라고. 근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갈 거다 이거지. 그때 가서 뭐 부동산이 훅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항상 뭔가 파이낸스 마켓이 안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그런 직장에 대한 불안감도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수요가 확 준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나왔다 하면 갑자기 그때 금리 인하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또 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가 봤던 몰기지 3%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한 5%나 6% 정도에서 안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새 집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롱텀으로 봤을 때도 수익형 임대부동산이 좋다. 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집을 살려고 되게 오랫동안 보셨는데 이 원하는 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살려고 했던 집도 꽤 비싼 집을 살려고 하셨었는데 원하는 집을 못 고르시죠. 그러니까 되게 좀 좋은 집을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괜찮으면 사람들 몰리고 이래서 살 타이밍을 높이셨는데, 저는 그냥 그분 생각하면서 얼마 전에 그냥 문득 생각난 게, 오히려 총알이 좀 있으면 지금 집 사기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경쟁자 별로 없고 예전처럼 막 비딩해야 되고 이런 상황 아니니까. 오스틴 같은데 예전에 집 살려면은 막 진짜 막 편지 쓰고 막 빌어야 됐잖아요. 막 가족 사진 보내면서 막 우리가 여기서 뭐 살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집 골라가지고서는 또 가격도 좀 후려칠 수 있고, 그래서 다운페이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지금 한 다음에 나중에 리파이낸스 해가지고 저는 다운페이 넣었던 거 다시 빼와도 되잖아요. 오히려 요즘 같은 때는. 그래서 오히려 총알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 플렉시빌리티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좀 더 비싼 집이겠죠. 엔트리 레벨은 아닌 집, 그런 집들은 또 오히려 영향이 덜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싸이는 요즘에 그런 얘기 들은 거 없어? 그런 일 하니까 요즘 그냥 시장 분위기? 그냥 옛날만큼 많이 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너무 바로 직전 대비 금리도 안 좋고 하니까 지나서 체감이 덜해지면 모르겠는데. 그치.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살 집을 고르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게 빠진 거지. 옛날보다는. 그치. 확실히. 아니면 집값이 좀 더 빠지던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모기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체감이 말이 안 속도가 너무 달라. 저체 몰기지도 작년에는 막 기록을 깨고 있다고 그랬거든. 역대급의 양의 몰기지를 뺐었는데 요즘에는 조용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야, 요새는 집이 이제 새 집들 되게 많이 지었었거든. 근데 요새 안 팔리나?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긴 했었어. 근데 그게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가격을 일단 많이 떨어뜨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빌더들이 이자를 4%대로 내려서 팔더라. 그거를 스스로 파이낸싱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는 괜찮겠다. 그러면. 걔는 롱텀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겠지. 팔아치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더라고. 그런데 오히려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네. 내가 집에 필요한 상황이면 그렇지. 걔네 지금 빨리 이거 인벤토리 떨궈야 되고 하드볼 발견 좀 하면서 파이낸싱까지 받아내면은 하여튼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 갑자기. 맞아요. 요즘에 뭐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죠. 안 사는 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사실. 결국은 몰기지가 핵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야 금리. 요즘에 약간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여기 분위기가. 근데 애들 액티비티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차가 지금 한 대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컨카가 필요하겠다. 계속 중고차나 자동차 시장을 보고 있는데 가격이 내려오질 않더라 중고차가. 그래? 뭐 좀 유스카 인덱스 보면은 좀 빠진다 그러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딜러가 내릴 마음이 없어 아직은. 요즘에 그 카그루즈, 아우토트레이더 이런 데 보면은 파이낸싱 옵션이 에스티메이트를 해주잖아. 얼마를 다운하고 얼마를 빌리면은 요즘 이자는 얼마다 이러는데 확실히 이자가 예전보다 올라가지고 먼틀리 페이먼트가 예전에 보던 것보다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뭐 스포츠 경기나 이런 거 보면 항상 GMC 트럭, 뭐 Ford 트럭, 뭐 그다음에 뭐 0% 파이낸싱 이런 게 나왔잖아 광고가. 근데 한동안 그런 광고를 전혀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요즘 그게 다시 보인다. 집도 그렇게 판다고 그랬잖아.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아. 자체 파이낸싱 하는 게 요새 전략인가 봐. 맞아요. 뉴홈 빌더들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걔네 입장에서는 낫지. 어차피 파이낸싱 해줘봤자 마진으로 붙여먹는 게 나으니까. 아예 그냥 돌려받아가지고 너는 마진도 못 붙이고 팔지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딜 플로가 확 줄긴 줄었어요. 요즘에. 홈 빌더들은 확실히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멀타이 패밀리랑 빌트 렌트는 진짜 많아요. 더 많아졌어요. 그게 많아졌어. 미국에서 Privately owned 착공. housing unit. 스타트되니까 이제 이미 착공된 거야. 오, 이 갭이 이렇게 벌어지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네. 아직도 건설 중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 중이야 이런 게 지금 엄청 대기 중이고 authorized permit은 나왔는데 실제로 착공이 안 된 것들이 아직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더. 착공된 건 이제 오히려 줄어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약간 대기 상태인 건데 유동성이 확실히 줄었나 보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설치는 줄어들고 있지. 착공 시작한 건 방금 말한 것처럼 싱글 패밀리가 확실히 확 줄었어. 단독주택은 진짜 확 줄어가지고 그런데 봐봐 멀티 패밀리 하우징,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아파트, 빌라 이런 거 있지. 다세대 주택 이런 거는 지금 계속 올라와 있어. 그래가지고 수익이 되게 나오는 걸로. 그래서 되게 웃긴 거 뭐냐면 요즘 건설사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서플라이가 되게 바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건설사들이 돈을 어디서 벌려고 하냐면은 요 멀티 패밀리 하우싱에서 받으려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높았던 수준이 1986년대 이후에 처음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약간 이쪽으로 더 많이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임대 부동산이 확실히 엄청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요새 한국엔 뉴스플로우 나오는 게 외부 수도권 쪽은 미분양 엄청 나오고 지금 청약이 됐는데 PF가 이제 마르기 시작하니까 금리도 높고 그래서 시공사들이 청약 들어오는 율이 50%가 안 돼서 진행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느낌에 약간 이거 2008년 반포자이 미분양 나던 그 시절 얘기 느낌인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고 기회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요거예요. 내가 눈에 딱 들어왔던 게 계약 포기 속출 이렇게 나오는 수도권 핵심 현장도 50% 미만 계약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거 못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건설 안 되는 거잖아. 기회라고 보는 거지 나는. 그때 현금... 샀던 사람들이 나 아는 형이 집을 살려고 그랬었는데
김포 이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 그런 거였는데 그때 그 집을 미분양에 샀다고 그러더라고. 이 형이 원래는 그냥 다른 데를 살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분양사무소 전화해가지고 뭐 미분양 있어요? 이러는데 막 뭐 로얄층은 아닌데 괜찮아요? 이래서 뭐 상관없다고 어차피 애들 맞벌이라 집에도 별로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있다고 해가지고 되게 헐값에 샀는데 지금 뭐 막 4, 50억 하겠지? IMF 때 삼성동 맞아. 아이파크 미분양. 그치.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 미분양.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있을 때 반포자의 미분양. 그래 맞아. 미분양 났을 때 사면 그러니까 지금 현금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현금을 구해올 때가 있어요. 이 기사를 딱 보고 와이프한테 카톡을 보냈어. 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자 지금. 근데 환율도 솔직히 그때 얘기했으면. 생각하면 금리 때문에 무서워서 못 사. 막 8% 얘기 나와.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런 시기에서 다시 또 좋아졌던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 맞아. 뭐 그냥 맞아. 숫자적으로 보면은 몇 년이 걸렸어 이렇게 말하면은 긴데 그냥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결코 길지 않아. 그냥 금방 또 맞아. 올라. 야, 이거 봐, 정답이네 이거 봐. 여기. You make the most of your money in a bear market. You just don't realize it at that time. 우리 지금 돈 제일 많이 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무서우니까 못 움직이지.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장을 몇 번씩 겪어봤잖아. 여기 그래도 투자 오래 한 사람들은. 근데 또 와도 또 무서워. 맞아. 똑같이 무서워, 똑같이. 예전이랑 달라질 게 없어. 왜냐면은 처음에 왔을 때는 무서운데 많이 들어간 돈이 없었고 잃을 게 별로 없었잖아. 이제는 애들 막 대학 가려고 그러고 이제 좀 있으면 그러니까는 잃을 게 더 많아지는데도 총알도 더 커지고. 우리가 그때 그래가지고 삼성동 아이파크를 미분양으로 해서 헐값에 주겠다는데 마다하신 거 아니야? 그니까 잃을 게 많거든 그럴 때는. 쫄리니까 왜 현금을 쫄려. 쥐고 있어도 이거 애들 크고 이제 고등학생이고 뭐 해야 되는데 만약에 현금 필요하면 그게 ordinary decision인 것 같아.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ubt and out, you don't condone it. Truth be told, yourself is your toughest opponent. When your moment comes, grab hold and own it.